아프리카 소말리아 출신 크리스딜이라는 세계적인 슈퍼모델을 인터뷰합니다. 그 자리에서 묻죠.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그녀가 런던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만난 세계적인 사진작가를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죠. 저는 5살 때 여성 할례라고 불리는 여성 성기 훼손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저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라 지브 기자는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힙니다. 와리스디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 할례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여성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여성 할례를 거친 순결한 신부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성 할례라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성 성기 훼손은 여성의 성기의 많은 부분을 도려내고 성냥개비만한 작은 구멍만 남겨놓고는 봉합해버리는 건데요. 보통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들판에서 집시 노파에 의해서 전혀 소독이나 마취도 없는 상태로 행해지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죽습니다. 이 와리스디리도 친언니 둘이 여성 할례를 받고 죽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통이고 관습이고 또 여성에게 아주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딸에게 이러한 시술을 시킵니다. 와리스디리도 5살 때 이 시술을 받았고요. 이 시술을 받고 나면은 소변을 보는 것도 힘들고 생리때가 되면 더더구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13살 때 60대 할아버지한테 낙타 5마리에 팔려서 결혼을 하게끔 결정이 납니다. 자, 이 와리스디리는요, 굉장히 반항심이 많은 용감하고 씩씩한 소녀였어요. 그래서 정말 난 이렇게 살기는 너무 싫어. 그리고 겨우 13살의 나이에 무작정 집을 뛰쳐나옵니다. 와리스의 외가는 하위의 족은 소말리아의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살았습니다. 모가디슈에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모가디슈를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사막을 이 소녀가 맨발로 그냥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고 이런 사막에서 몇 날 며칠을 달리던 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는 사자가 자기한테 와서 킁킁거리고 있는 거죠. 숫사자가요. 그냥 얼어붙었겠죠. 13살짜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말라서 간식거리도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와리스는 계속 모가디슈로 향합니다. 모가디슈에서 외할머니를 만나고 외삼촌 집에서도 지내다가 런던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모부가요, 런던 주재 소말리아 대사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갑니다. 이 이모가 와리스를 그냥 대사관에 한여로 부려먹었어요. 와리스는 혹독한 노동을 견디면서 살다가 그나마 4년 후에는 이모부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긴 그냥 런던에 남겠다고 했어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말콤 페어차일드라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맥도날드에 왔다가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아프리카 소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에 의해 발탁이 돼서 와리스는 이탈리아의 피렐리 달력 모델에 발탁이 되고요. 007 영화 리딩 데이라이트에서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고 유명세를 타면서 잡지 엘르 보그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고 나중에는 베네통, 리바이스의 모델로 활약하게 됩니다. 마리클레르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녀는 인터뷰를 하면서 매년 300만 명의 소녀들이 성기훼손, 여성 할례를 통해서 위험한 지경에 처하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UN 인구기금에서 그녀를 초청을 해서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사업의 홍보대사로 일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막의 꽃이라는 책을 쓰고요. 동일한 이름의 재단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 사막의 꽃은요, 와리스디리의 이름의 뜻이에요. 소말리아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 비가 오지 않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땅에서 살아남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게 덤불 같은 식물인데, 덤불이 비가 오면은 일제히 꽃을 피워요. 그 꽃이 바로 오렌지색의 아주 예쁜 꽃입니다. 꽃이 한 번에 피면서 그 일대를 다 노랗게 물들이죠. 엄마가 와리스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와리스티리는 자신의 이름을 딴 사막의 꽃 재단을 세우는데 2009년에는 같은 이름의 영화를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을 합니다. 이때 자신이 여성 할례를 당하는 그 장면을 연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살짜리 아이를 찾아요. 그 아이 이름이 사파예요. 근데 이 사파도 소말리아 아이이기 때문에 여성 할례를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죠. 아리스티리는 사파에게 할례를 금지하겠다는 부모의 서약을 받고 사파의 가족에게 많은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로 사파가 잘 지내는지 확인을 하러 아프리카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사파가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결국 이 사파를 구하면서 다른 소녀들도 구하는 더 큰 사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사파라는 귀여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 사업은 전 세계에서 여성 할례를 받을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소녀들을 구하는 사업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와리스티리는 사막의 꽃 센터를 지었어요. 이 센터에서는 이미 할례를 받은 여성의 성기 재건 수술을 해줬고요. 심리 치료도 해줬는데 의사들이 20명이나 함께 이 일을 도왔습니다. 2003년에 마푸토 의정서라는 것이 조인이 되는데, 이건 바로 이슬람의 관습에 따라 여성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정서였습니다. 2005년에는 이 의정서에 아프리카의 15개 나라가 비준을 하게 되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사자밥이 될 뻔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슈퍼모델인 와리스티리, 이 언니를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라는 책에 모셨습니다. 언니는 정말로 강인한 덤불의 오렌지색 꽃이었고요. 이 꽃을 전 세계에 피워나가면서 이슬람 관습에 따라 희생당하는 불쌍한 여성들을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 와리스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염소를 치고 다녔는데, 하이에나 떼가 염소를 노릴 때 이 하이에나한테 막 겁줘서 쫓아내는 무지막지하게 기센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 있었겠죠? 무엇에 반항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문화의 전통과 관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항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 나이에 낙타에 팔려 노인의 아내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소말리아를 떠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개척했고, 자신의 삶을 혼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소녀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삶을 산 여성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